그렇다면 정의로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가 뭔지는 이제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거야. 그래서 각각 서로 용해도가 다른 물질을 분리할 건데, 자, 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 재결정. 뭐 좀 어렵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한 일종의 방법인데, 무엇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다? 무엇의 차이? 무엇의 차이? 용해도의 차이.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거야. 용해도가 뭔지는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 다 하셨을 거고. 자,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다고?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온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용해도가 돼. Y축이 용해도가 되는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용해도라는 것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이다, 설탕이다라고 한다면 그 소금이나 설탕에 따라서 용해도는 다 달라요. 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A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이렇게 있다 진짜. A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이렇게 있다 진짜. 자, B라고 하는 물질의 용해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온도를 만약에 90도라고 가져보자. 자, 90도씨에서 내가 A와 B를 동시에 집어넣었어요. 자, 지금 B라는 물질은 여기 이만큼 집어넣었고요. A라는 물질은 이만큼 집어넣었어. 그러면 지금 A와 B는 둘 다 무슨 용액이야? B의 용액은 이만큼이잖아. 그렇죠. 불포화 용액이고 A도 불포화 용액이야. 그렇죠. 그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둘 다 섞여 있단 말이야. 여기서 잘 봐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라. 지금 나대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놀라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말이야. 벌써 놀랐네 얘는 또. 놀라면 안 돼요. 놀라지 마시고요. 깜짝 놀라는데 놀라지 마시고. 자, 90도씨에서 온도를 낮출 거예요. 또 놀랐네.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 자, 90도씨에서 온도를 낮출 겁니다. 온도를 이제 좀 더 낮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낮춰요. 낮추게 되면 B는 여전히 온도를 40도까지 낮췄다 가정했을 때 40도 낮춰도 B는 여전히 뭘까? 여전히 불포화 용액이야. 그치? 그런데 말이야.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져요. A는 온도를 40도 낮추게 되니까 A는 어떻게 될까? 쭉 가서 여기가 되니까 A는 무슨 용이 되는 거야? 화포용이 되는 거지. 그럼 A는 어떻게 될까? 으악 하고 토해내겠지. 그래서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야. 석출되는 거야. 밑에 가라앉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40도 낮추게 되면 처음에는 A와 B가 다 녹아 있었는데 어느 하나가 튀어나와서 밑에 가라앉아 있어. A가 지금 가라앉아 있을까? B가 가라앉아 있을까? A가 가라앉아 있겠지. 그렇죠? 이 A가 가라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A와 B의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B는 섞이지 않는데 A만 섞여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A와 B가 섞이는데 A만 걸러낼 수 있겠지. 이걸 어떻게 할까? 걸음줄에다 집어넣게 되면 A만 걸러지겠지. A와 B가 섞이는데 A를 골라냈어. 혼합물의 분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네.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참 쉬워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에 한번 잡아볼까요? 자, 밑에 보자. 자,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질산칼륨을 높은 온도에 물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질산칼륨이 석출돼요. 보면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이 있는데 우리 책으로 본다면 요것이 황산구리가 되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황산구리가 되는 거고, 요게 질산칼륨이 되는 거예요. 요게 질산칼륨이 되는데 온도를 낮추게 되니까 황산구리는 그냥 녹아있는데 질산칼륨이 어떻게 되나? 밖으로 석출되잖아. 그렇죠? 이런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섞이는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한번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보자. 자, 2번. 자, 책 한번 봐봐요. 책에 있는 내용 봐야 된다. 자, 염화나트륨 20g과 분말 20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80도씨에 물 100g에 완벽히 녹였습니다. 둘 다 20g 녹여 있어요. 근데 혼합 용액을 20도로 냉각했어요. 자, 그러면 80도씨일 때 용해를 보게 되면 붕산의 용해도는 한 25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온도를 20도로 낮췄어요. 20도 낮췄더니 붕산의 용해도가 몇 도? 붕산의 용해도가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20g 녹아내는데 5밖에 녹이지 못하니까 나머지 15g 어떻게 될까? 석출되겠지. 그렇죠? 이 그래프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Y축이 용해도고요. X축이 온도입니다. 자, 온도고요. 그 다음에 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염화나트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염화나트륨입니다. NaCl이고요. 그 다음에 붕산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붕산이고 우리가 80도씨야. 자, 80도씨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20도. 자, 20도로 낮추게 되면 요 용해도가 한 5밖에 안 돼요. 자, 현재 80도씨에서 붕산과 염화나트륨을 둘 다 똑같이 20g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 붕산 20g.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20g을 여기다 둘 다 집어넣어요. 그럼 둘 다 여기 그래프 밑에 있으니까 뭐야? 둘 다. 현재 무슨 용액이야? 과거용 얘기야. 여기 상태에서 온도를 쭉 낮췄어. 20도씨가 낮췄어. 20도씨 낮췄더니 NaCl은 여전히 용해도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야? 불소용액이지? 근데 붕산은 뭐야? 붕산은 그래프 해주잖아. 붕산은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 석출되겠지. 현재 붕산은 몇 그램 녹아 있어? 20g 녹아 있단 말이야. 20g 녹아 있는데 5g밖에 녹이지 못하니까 나머지 15g이 어떻게 될까? 뽀로록 하고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해도 찰 중에서 혼합을 분리하는 방법. 이건 좀 기억을 합시다. 아스핀 분리하기, 천연염에서 소금 분리하기, 사탕 수수질에서 설탕 분리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용해도 찰 이용하는 건데 한번 문제 풀어보고 싶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보면 79페이지. 자, 79페이지 오른쪽에 핵심 자료 2가 있습니다. 용해도 찰 이용한 분리가 있는데 자, 4번, 5번이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79쪽입니다. 준원, 네. 어리진 않죠? 지금 한번. 훨씬 다 했어? 네. 예, 훨씬 찍은 모양인데. 다 했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4번 한번 보자. 자, 표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온도에 따라서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질산칼륨 50g, 염화나트륨 20g을 물 100g 녹였어요. 자, 20도씨의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 양이 얼마냐고 했어요. 자, 위에 표를 한번 보자. 31g이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31g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자. 20도씨에서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 양은 뭐예요? 36g. 자, 근데 얘를 지금 80도씨에 전부 다 녹였습니다. 80도씨에 녹였고요. 석출되는 것은 누가 석출될까? 석출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질산칼륨 50g, 염화나트륨 20g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20도로 낮게 되면 용해도가 36이죠. 근데 지금 20g밖에 녹아있지 않으니까 석출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질산칼륨화가 질산칼륨은 50g 녹아있어요 현재. 그렇죠? 80도씨에서 20도로 낮게 되면 질산칼륨은 20도씨에서 31g밖에 녹을 수가 없어. 현재 몇 g 녹아있어? 50g 녹아있지. 그리고 50g에서 31g을 빼면 나머지가 석술되겠죠. 한번 보자. 자, 디귿에는 뭐가 될 거다? 석술되는 질산칼륨의 양, 디귿에 질산칼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밀은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50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억은 3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미음은 뭐가 되는 거야? 19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5번에 1번에 용해도, 2번에는 포화. 자, 그 다음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용해도 촬영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끓는 점에 촬영한 거 가지고, 끓는 점에 촬영한 거. 자,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현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자,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분별증류라고 해요. 분별증류. 자, 분별증류는 무엇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연우 물에 끓는 몇 도? 100도. 100도씨야. 그 다음에 에탄올이 있다 치자. 알코올이야 얘가. 에탄올이 있는데 에탄올 끓는 점은 약 78도씨야. 78도씨고 물과 에탄올은 서로 섞여 있어. 섞여 있어. 같이 섞인단 말이야. 섞여 있는데 얘를 끓였어요. 이 온도를 서서 높여. 그러면 에탄올은 78도씨에 끓는 거고 물은 100도씨에 끓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시간이 되는 거고 y축이 온도가 되는데 이거 같이 섞은 용량 말고 그냥 물만 한번 보자. 순수한 물을 보게 되면 물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래프 이렇게 딱 치고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온도다. 여기가 이제 순수한 물이야. 자, 물의 끓는 점 변화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쭉 올라가요. 온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쭉 그냥 평평을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간단 말이야. 어머, 요 평평한 구간을 만나게 되네. 내가 분명히 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아. 이게 몇 도일까? 이게 100도씨고 내가 열을 가해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 평평한 구간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뭘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열을 열심히 가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의 변화 쪽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 왜 그럴까? 오케이, 정답. 내가 가한 에너지가 모두 상태의 변화에 사용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열을 뿜뿜뿜 하고 가해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얘를 뭐라 불러? 상태 변화 쪽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고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는 이 상태의 변화점에서는 이걸 바로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100도씨란 말이야. 물일 때는. 여기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 근데 에탄올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온도라 치자. 자, 이렇게 온도 올라가다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되면 온도가 평평한 거를 만나게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얘도 역시 여기서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이때 온도가 몇 도냐면 이때 온도가 78도씨야. 얘가 78도씨에서 상태 변화를 만나게 되고 이 상태 변화 중에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고 여기가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에탄올이고요. 그래서 에탄올과 물은 끓는 점이 같다 다르다.